코로나19 상황부터 이유 있는 브리핑에서 좀 짚고 가죠. 네, 이유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진 환자 수가 좀 줄어드나 싶더니 다시 좀 늘어서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확진자 수가 최근에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조금 희망적인 시선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조금 늦춰서일까요? 다시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확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대구, 경북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어제였죠.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7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 병원 외에도 4곳에서 13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대구시의 확진자 수는 6,241명입니다. 네. 97명이 더 늘어났고요. 경상북도의 확진자 수는 1,190명으로 1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자, 국내 발생 현황을 볼까요? 네. 확진 환자는 8,565명으로 어제보다 152명이 더 늘어난 수치고요. 또 완치자는 407명이 더 늘어나서 총 1,947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이 더 늘어나서 모두 91명입니다. 전파 양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면 네.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요즘은 집단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 시설들인가요? 네, 일단 서울 구로구 콜센터, 또 은혜의강 교회, 또 대구에서는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자가 엄청나잖아요. 네. 이래서 해외 입국자들을 통한 확진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놓으면 아직 안 되는 시기예요. 지금 이 생활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긴장의 끈을 약간 놓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럴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59.6%였다면요. 또 다른 집단에서의 발생이 20.6%, 또 산발적 발생이 19.8%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감염 예방 수칙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해외 입국자로 네. 인한 감염도 또 우려할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죠. 네, 네. 요즘 뉴스에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돼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국가는 오늘 오전 9시 누적 기준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과 프랑스, 또 미국 등입니다.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가 35,713명, 또 스페인의 누적 확진자 수는 13,71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접어들면서 국가적으로 좀 대응 방법도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외교부가 오늘부로 세계 전 지역 또 전 국가의 여행 경보 1단계를 발령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외교부가 전 세계에 여행 경보를 발령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 국가에서 출입국 제한 또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국민들을 좀 보호하고 또 해외 입국자를 통한 확진 사례가 늘면서 이렇게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역유입을 국내로 역유입되는 걸 막으려면 어쩔 수 없는 조치죠. 네, 처음에는 중국과 또 아시아 5개국 또 유럽 국가 입국자에게만 이렇게 한정해서 특별 검역을 실시를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내외국인 모든 입국자를 확대해서 특별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대상자라면 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기내에서 특별 검역 신고서를 받아서요. 입국 전에 해당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등을 직접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앱 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는 콜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서 지역사회 어떻게 관리할지 그 방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확진자가 추가되는 양상이 수그러지고 있다. 물론 네. 뭐 이번 주에 다시 요양시설 조금, 감염이 네. 나왔긴 네. 합니다만 그런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사망자가 91명입니다. 대구가 65명, 경북이 21명으로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10대 사망자가 네. 나왔어요, 폐렴으로. 네, 그렇죠. 영남대병원에서 폐렴 증세로 입원 치료 중이던 17살 고등학생 A군이 어제 오전 11시 15분쯤 숨졌습니다. 고령자도 아니고요. 또 기저질환이 없는 10대여서 좀 충격이 네. 컸었는데요. 사인이 신체 주요 장기들이 동시에 나빠지는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인이 코로나19는
아니었는데 네. 확인 중이었는데 이전 검사에서 의심 소견이 또 나왔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처음에 발열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요. 엑스레이 결과 폐 여러 부위가 하얗게 변하는 폐렴 징후가 확인이 됐습니다. 총 8차례에 걸쳐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했었는데 7번까지는 음성 판정이 계속 나오다가요. 마지막 검사에서 몇 가지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A군의 소변과 검체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네, 하던데 네. 뭐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추가로 진행한 검사 결과에서는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다고 결과가 하죠. 맞습니다. 나왔어요. 오늘 오전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합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 외에도요.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진단검사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네, 10대 확진자 대부분은 건강 상태가 그렇죠. 괜찮다고, 네. 증세가 가볍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20대 환자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 중증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현재 경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하네요. 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아닙니다만 이런 소식 들 때마다 진짜 네. 학부모님들은 불안에 네. 떠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감염될 것도 걱정이지만 또 네. 개학이 추가로 3차로 연기가 돼서 네, 이 그랬죠. 부분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개학이 연기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예. 대구교육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학교의 개강 모습은 어떤지 담아봤습니다. 교육부가 개학일을 다음 달 6일로 미루면서 상황에 맞게 사상 초유의 탄력적으로 일입니다. 조정하며 초중고 운영할 개학일이 계획입니다. 4월 6일로 미뤄졌습니다.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닌 것 같고요. 뭐 학교에 그렇게 여러 명이 같이 있는 것보다는 뭐 개별 교육을 시키는 게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2주 더 지켜보고 상황이 지금이랑 같으면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4월 6일 개학인데 네. 개학하자니 안심이 또 안 되고 또 막상 이렇게 연기가 되니까 직장인 부모로서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구교육청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7시까지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학습 사이트 등을 활용해서 학습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지 그리고 가급적 신체 접촉 없이 일정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개별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 기간 동안에 우리 학부모님이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학생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도움을 받으실 때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감염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개학을 해도 감염 위험에 대한 걱정이 아주 큽니다. 특히 단체 급식의 경우에 집단 감염 우려가 매우 높은데요. 다수의 학생들이 식당에 모여서 급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이 염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식당 배식 시스템을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간편 급식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간편 배식은 도시락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네. 도시락을 교실에서 먹게 되나 보네요. 주식과 부식을 식판에 덜어서 먹는 기존 급식과는 달리 가열조리 음식과 완제품 한두 종류로 구성이 되어서 오염 경로를 줄인 식단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상황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교육청도 개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부모로서는요, 이게 너무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가, 어떻게 좀 공부시켜야 되나 고민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해요. 네, 공박 기간 동안 SNS 채널 활용을 추천합니다. 부모를 위한 교육 강좌 영상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고 고통받고 네, 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대학들이 개강을 했는데요. 네. 기존의 대면 수업 방식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원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보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교수님이 직접 강의하시고 학생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쌍방향 강의 시스템을 추가로 더 구축을 하였고, 따라서 3월 9일부터 전면적인 강의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네, 수업에 일반적인 온라인 대한- 강의보다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피드백을 바로 쌍방향.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해진 수업 시간표와 똑같은 수업 시간에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학생이 질의하고 교수님께서 답변도 하실 수 있는 이런 방식을 결국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외에도 각 대학교마다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도입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에 다들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네. 계십니다. 아, 참 교육계도 4월 개학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이게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외에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네, 대구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스스로에게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정학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에 대한 동영상 학습도 있고 또 진로 탐색, 진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달가량 지금 개학을 못하고 4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도 그렇지만 수업 일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죠. 교육 학사 일정에 차질은 없을까 이것도 걱정됩니다. 일단 각 교육청별로 입장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여름 또 겨울 방학을 감축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방학을 15일 정도 줄이고요. 나머지 10일은 휴업일을 사용해서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인 것 그렇죠. 같아요. 중간고사, 예. 기말고사, 대학 입시까지 일정 네. 이렇게 꽉 짜 있는데 빡빡한데. 이 일정은 뭐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일단 시험 일정을 늦추거나 기말고사만 치른다 이런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개학 연기에 따른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조정, 또 학사 일정 운영은 3월 23일 이후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또 자세한 건 개학과 동시에 결정을 해서 발표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늦춰지다 보면 또 수능 일정도 조정이 되는 그러니까, 것은 아닌가 네. 좀 걱정도 되는데 네. 아무쪼록 다음 주부터 논의가 된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가장 빠르게 좀 내놔야지 거기에 대한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대비를 좀 하지 않을까 네. 싶네요. 맞습니다. 네, 바뀐 일상으로 지쳐가는 요즘인데 뭐 예. 유행하는 SNS가 있다고. 네, 요즘 코로나19 퇴치송 아주 유행인데 한번 들으시면 아마 귀에 쏙쏙 박히실 겁니다. 다양한 가수들이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어우, 미스터 트롯 아닌가요? 아시죠? 미스터 트롯 5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이죠. 이분은 우리 지역 잘했네요. 출연자잖아요. 그렇죠. 거리두기 그렇네요. 네. 아우, 힘겹습니다. 잘하시네요. 자, 이번에는 국악 소녀들인데요. 영남 판소리 보존회에서 국악을 배우는 초등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귀엽습니다. 손 씻기를 주제로 하고 있어요. 동작도 그렇네요, 손 씻기. 좀! 또 창원 트롯소녀 예주별 양이 부른 코로나 퇴치송인데요. 네. 아버지가 직접 이 영상을 찍어줬다고 해요. 있을 때 자리를 계산했나 봐요. 네. 다들 대사 실력이 뭐 네. 대단하세요. 자, 이번에는 학교 선생님이자 동요 작곡가인 전구슬 작곡가와 샌드 아티스트 신미리 작가의 창작품 너와 나라는 동요입니다.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지하철 탈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마스크 안 끼고 환자와 또 의료진 웃으면 대면할 수 있는 날도 곧 오겠죠. 그럼요. 아, 우리 모두의 바람을 아주 흥겨운 그 리듬에 네. 또 그렇죠. 노랫말로 아주 잘 담았네요. 네, 귀에 쏙쏙 맞았습니다. 들어옵니다, 정말로. 네. 자, 코로나19 우리 끝까지 잘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예. 너무너무 잘 해오고 있고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믿고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네. 예. 요즘 대구시에서 328 대구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328 예, 대구 맞습니다. 운동. 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3월 28일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기, 네. 또 위생수칙과 거리두기 잘 지키기, 증상이 있을 때는 1339 전화하기, 네. 또 건강 상태 체크하기,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안부 자주 전하기, 이렇게 행동 수칙이 있는데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 아나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네,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